안녕하세요. 변화관리 컨설턴트 신혜림입니다. 이전 코파일럿으로 시작하는 업무 자동화 웨비나에서 2026년 코파일럿의 전반적인 업데이트 동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코파일럿을 단순한 도구를 넘어 진정한 AI 비서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직접 M365 코파일럿의 가장 강력한 신규 업데이트인 리서처 연구원,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석가 에이전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더 직관적으로 변화된 전자필기장, 검색 및 만들기 탭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100% 활용하는 법을 상세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원선영 변화관리 컨설턴트가 실무자의 시각에서 AI 리스킬링 여정을 보여드립니다. 아웃룩 메일 요약부터 GPT-5 기반의 심층 조사까지 실제 업무 시나리오에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어떻게 녹여냈는지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코파일럿과 에이전트의 개념을 확실히 잡고 업무 흐름의 혁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앱 내에서의 신규 추가된 에이전트 있다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바로 연구원이라고 하는 리서처 에이전트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분석가 에이전트입니다. 이 두 가지 신규 에이전트들 설명드리고 이후에는 제가 실제로 M365 코파일럿 앱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신규 에이전트는요. 리서처라고 하는 연구원 에이전트입니다. 코파일럿 리서처는 저희 365 코파일럿 안에서 동작하게 되는 지능형 조사 전문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리서치 그리고 심층 분석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나의 업무 도우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중소스 통합 리서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웹 자료와 내부 문서 등을 한꺼번에 분석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중소스 통합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처 같은 경우에는 줄글 형태의 문서나 또는 내부적으로 공유받은 문서 파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 모두 통합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맡길 수 있는 신규 에이전트로 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분석가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에이전트가 신규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리서처와는 조금 다릅니다. 가상 데이터 과학자 역할을 하는 고급 분석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설과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 답변이 아니라 가설과 검증 그리고 수정 작업을 스스로 반복할 수 있는 분석가 에이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하게 단계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실질적으로 생성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특히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애널리스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다 심층 추론을 기반으로 한 높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리서처와 애널리스트 신규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로 사용자 환경 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리서치 도구라고 되어 있는 리서처 에이전트인데요. M365 코파일럿을 키시게 되면 유료 M365 코파일럿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한해서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어떤 리서치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되어 있는 프롬프트란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고 화장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를 하고 싶은데 신규 오픈하게 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영업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곳에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분석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좋은 점이 컨텐츠 추가라고 해서 이미지 및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다양한 문서 파일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시고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분석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분석가 신규 에이전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양한 형태로 파일들을 업로드를 해보고요. 프롬프트와 함께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도구와 분석가 도구 이 두 가지의 신규 에이전트들은 아무래도 심층 분석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고 또 문서를 생성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나에게도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라는 식으로 좀 원하는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제안을 다시 한 번 더 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답변을 받아보고 싶기 때문에 보고서 길이는 짧게로 선택을 하고 진행해 주세요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리서치 도구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동작시키고 답변 나오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탭에서요. 더보기 눌러보시면 이 리서치 도구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웹 기반의 자료도 리서치 도구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고 내가 입력해 놓은 내부 데이터도 리서치 도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답변이 다 완성이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보면 제가 심층 추론, 분석 기능 이런 식으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성장 추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규모, 시장 규모 이런 것들 내가 함께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도 이 리서치 도구가 답변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도 전달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들 바로바로 쓰실 수 있는 형태로도 제안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출처 클릭해 보시면 웹 데이터 참고한 부분도 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다양한 내부 파일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리서처 에이전트 안에 전부 다 드래그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 입력해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분석가로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 리서치 도구와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석가에게도 저희가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분석가에게도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이 분석가도 저희에게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심층 추론을 결합한 인사이트 높은 분석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분석가 도구에서도 실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나에게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주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제안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파일, 목표액이라든지 매출 비교 같은 파일들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서처 에이전트와 이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분석가 에이전트는 좀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숫자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문자로 되어 있는 글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내놓을 수 있는 분석이 조금 다릅니다.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사용한 데이터 수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코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문서를 활용하실 때에도 워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와 같은 이미지를 담고 있는 파일보다는 엑셀이나 아니면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제이슨 파일 같은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누락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면서 누락된 파일이 있으면 이 부분은 내가 다음 목록에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추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로드한 파일에서 이 기어도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 부족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기능들 통해서는요, 여러분들 간략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지금 나온 응답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통해서 이동을 하시거나 사용하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리서치 도구와 분석가 도구라고 하는 신규 코파일럿 에이전트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앱 내에서의 인터페이스가 변경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변경된 부분은 전자필기장이라고 하는 노트북 탭이 신설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문서 기반으로 한 협업을 할 수 있는 노트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하나의 작업 공간에 모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변경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색 탭이라고 부르는 탭이 신설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조직 내 파일을 빠르게 찾아보실 수도 있고 조직 내에 있는 인원도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추가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만들기라고 하는 크리에이트 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탭 활용하시게 되면 이미지나 비주얼 자산, 포스터 같은 창의적인 컨텐츠 빠르게 생성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M365 코파일럿 앱 내에서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한번 더 동작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지금 365 환경 내로 들어와 있는데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M365 코파일럿 유료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분들만 액세스 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M365 유료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경우 코파일럿 앱 내에서 이런 식으로 노트북 탭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새 전자필기장이라고 하는 항목 클릭하셔서 이렇게 제목도 넣어주고 아이콘도 넣어준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레퍼런스를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 레퍼런스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있죠. 워드도 되고요. 또 문서 파일도 되고요. 다양한 형태의 사용하시고 싶으신 공간 내에서 협업하고 싶으신 문서 있으시면 여기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오버뷰 프론티어라고 되어 있는 개요 프론티어 에이전트가 동작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개요 프론티어 에이전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공간과는 다르게 내가 첨부한 파일들을 토대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개요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요 프론티어 내에서 뭔가 협업이 이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해서 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 페이지 생성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 루프 구성 요소로 하나의 페이지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어떤 문서라든지 아니면은 입력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내에서 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보시게 되면 개요 프론티어 에이전트가 요약을 마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요약 프론티어, 그 개요 프론티어 기능을 통해서 지금처럼 제가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요약한 보고서나 아니면 주요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준 모습인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협업 공간 페이지에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원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워드와 같은 공간에서도 협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노트북 안에서 협업을 진행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공간은 문서 형태로 협업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유하기를 누르셨을 때 페이지 링크나 구성 요소로 복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루프라고 하는 투두나 아니면 플래너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루프 구성 요소로서 복사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협업에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공간 내에서 협업을 막 진행을 하고 또 코파일럿을 통해서도 답변을 받고 다른 조직원을 초대해서 작업한 이 작업물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유하기를 누르셨을 때 플래너나 아니면은 투두와 같은 연계되어 있는 솔루션에서도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형태의 어떤 문서들이 우리가 추후에도 뭐 장기적으로 아니면 반년 동안 이끌어가야 되는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그때는 플래너와 같은
연계되어 있는 솔루션 내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는 루프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얼마든지 작업을 이어나가실 수도 있고, 오른쪽 패널에 위치한 코파일럿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협업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고, 다른 툴보다는 코파일럿의 개입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쉬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저희 신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M365 코파일럿 유료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환경에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만들기라고 하는 탭은 기본 무료 코파일럿 챗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365 코파일럿 앱 내에서 얼마든지 액세스 하실 수 있는 탭이기 때문에 유료 무료 사용자 상관없이 모두 액세스 하실 수 있다. M365 구독이 있는 사용자라면 사용하실 수 있는 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태국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한국 코스메틱 브랜드 제품 포스터를 제작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톤앤무드 같은 것들 간략하게 넣어주시고 태국어 보조 문구까지 추가해서 SNS 광고용 버전으로 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밑에 브랜드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 탭에 저희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브랜드 키트를 넣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저희 회사 C&도트 걸로 작성해 놓은 브랜드 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클릭해서 만들기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추후에도 여러분들 실무하시게 되다 보면 우리 브랜드 CI에 맞춰서 우리 조직의 정체성에 맞춰서 어떤 이미지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브랜드 키트 얼마든지 이용해서 작업물을 생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프롬프트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 브랜드 키트에 들어있는 파란색 로고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세 명령어로 지정했던 태국어 아래 문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잘 적용이 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생성되어진 이미지 파일들은 M365 코파일럿 내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저장하지 않더라도 이 라이브러리 탭에서 이미지 클릭하시게 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제작하신 AI 생성물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파일럿의 새로운 기능과 인터페이스 변화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원선형 변화관리 컨설턴트가 여러분의 실무 고민을 해결해줄 리얼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도트에서 M365 코파일럿 변화관리 담당하고 있는 원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파일럿과 코파일럿 에이전트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각각의 페르소나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M365 코파일럿을 사용할 때와 다르게 M365 코파일럿 에이전트까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GPT-5 그리고 리서치 도구나 다양한 지침 에이전트까지 해서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기업 교육 트렌드는 바로 이 AI 리스킬링이라고 합니다. AI 리스킬링은 직원들의 기존 교육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다시 재교육해서 직원들의 업무 스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오늘은 이 페르소나 마케팅 원데리가 이 AI 리스킬링을 하고자 코파일럿과 코파일럿 에이전트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웃룩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코치와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만 빠르게 취합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실 코파일럿 챗에서도 AI 도입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폼즈와 루프를 통해서 팀즈 채널 내에서도 직원들에게 손쉽게 설문을 진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제공받으며 굉장히 퀄리티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룩으로 관련 업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메일 스레드 중에서 핵심 사항만 또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아웃룩 코파일럿을 계속 사용하셨더라면 상단의 코파일럿 요약 버튼을 통해서 핵심 내용만 빠르게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요약 단추가 아닌 상단에 있는 코파일럿 챗 아이콘을 통해서도 요약 기능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팀즈에서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 아웃룩 코파일럿 챗에서도 업무 메일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본 예제 프롬프트들도 이렇게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뉴스레터 중에서 핵심 내용만 한번 요약해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항으로 요약하는 것, 정리하는 것은 가장 대표 프롬프트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프롬프트 예제이고요. 지금처럼 핵심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요 교육 트렌드 8가지 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단계별로 잘 정리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리스킬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툴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업무를 설계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리스킬링을 위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 또는 리서치 조사를 위해서 프롬프트를 한번 실행해 볼 텐데요. 이전에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가 잘 작성된 효율적인 프롬프트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프롬프트 코치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한번 코칭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코치를 생성하는 과정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팀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M365 코파일럿 챗입니다. 우측에 에이전트 만들기를 통해서 프롬프트 코치 에이전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에이전트 빌더 환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미 생성되어진 에이전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언적 에이전트, 지침 에이전트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에이전트는 이미 역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생성해서 호출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오늘 프롬프트 코치 에이전트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코치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작성되어진 프롬프트인지 한번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금처럼 프롬프트 코치 에이전트도 이미 사전에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사용자가 커스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에이전트를 생성하실 수 있죠. 상단에 만들기를 통해 프롬프트 코치 에이전트를 생성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측에 에이전트 리스트 중에서 프롬프트 코치 에이전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임직원 대상으로 AI 리스킬링, 어떤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싶은데 요즘 트렌드와 함께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고 싶다라는 프롬프트를 조금 더 다듬은 프롬프트를 제안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프롬프트 코칭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선된 프롬프트까지도 함께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지 항목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정리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로 한번 이동해서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정의되어진 이미 생성된 에이전트입니다. 따로 사용자가 커스텀하지 않아도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측에 리스트에서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는 외부 데이터와 나의 업무 데이터를 함께 전략적으로 잘 정리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퀄리티 있는 보고서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인데요.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를 통해서 방금 코칭 받은 프롬프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의 트렌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는 사용자에게 한번 다시 되물어 봅니다. 이 프롬프트를 실행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길 원하는지 또는 어떤 사례나 원하는 포맷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특정 산업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어떠한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가 굉장히 심층적인 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다양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를 통해 받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어떠한 작업을 진행했는지 전체적인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화된 퀄리티 있는 보고서를 생성해 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 다양한 항목별로 주제를 제공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죠. 또한 이렇게 표로 시각화 자료도 함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이미지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상단의 코드로 또는 이미지로 따로 저장하셔서 다음 작업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새롭게 이번에 업데이트된 GPT-5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5는 현재 웹브라우저 또는 이렇게 코파일럿 앱에서 실행할 수 있는데요. 상단에 GPT-5 사용해 보기라는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GPT-5 환경이 맞추어졌고요. 제가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에서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한번 GPT-5에서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5는 이번에 심층 추론 모델을 사용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답변을 제공해주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질문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답변을 수행하고 조금 더 복잡하거나 깊이 있는 질문일 때는 심층 추론 모델을 선택해서 답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코파일럿 챗에서 사용하셨을 때와 굉장히 퀄리티가 다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GPT-5에서 실행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심층 추론 모델을 사용해서 코파일럿 GPT-5가 답변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아래 보시면 전체적인 페이지를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단계별로 구조화해서 사용자에게 항목별로 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양한 범위를 확장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 또는 나의 업무 데이터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으로 보시면 관련 참조 자료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서치 도구 에이전트를 통해서 굉장히 전문화된 보고서를 생성하였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내용을 루프 페이지로 그대로 연결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페이지에서 편집 단추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방금 나온 생성된 결과물이 루프 페이지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문서화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문서를 보고화해서 직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을 편집하면서 공동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팀즈 채널 내에서 폼즈 코파일럿을 통해서 임직원 대상 설문지를 굉장히 빠르게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즈는 팀 채널에서 상단의 탭 추가를 통해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폼즈를 추가하면 코파일럿을 통해서 초안 작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AI 리스킬링 설문을 진행하고자 다양한 질문들 또는 주관식과 객관식을 포함해서 설문지를 생성해달라고 코파일럿에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설문을 생성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설문 초안을 확인하고 세부적으로 더 요청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아래 프롬프트 입력창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총 10가지의 질문지를 이렇게 잘 생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폼즈 코파일럿을 통해서 초안을 작성하면 직원들이 폼즈에 접속해서 빠르게 설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복잡한 설문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번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프 코파일럿을 통해서 전체적인 보고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루프 페이지에서 우측에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수행할 수 있는데요. 슬래시에서 내가 작업한 파일도 참조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했던 문서를 핵심 사항으로 정리하고 또는 이제 임직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메일에 대한 초안까지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처럼 굉장히 빠르게 메일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핵심 내용으로 문서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고 임직원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이렇게 정리가 된 메일 초안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조금 편집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로 통해 M365 코파일럿, M365 코파일럿 에이전트의 다양한 새로운 기능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기능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셨으니 바로 나의 업무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